안녕하세요. 정신을 깨워주는 글로벌 리더들의 북토크 정글북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 도서는 생텍쥐베리의 야간 비행입니다. 녹음을 진행한 날은 월요일 아침 1교시였는데요. 학생들의 발표가 순식간에 우리를 밤늦은 자정 가까이로 옮겨 주었습니다. 혹시 이 라디오를 들으신다면 낮보다는 꼭 밤에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럼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학년 6반 승객 여러분, 좋은 밤입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한 비행을 책임질 기장 김태희, 김규현, 조화영입니다. 야간 자율학습호에 탑승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승객 여러분 모두 즐거운 비행 되십시오. 저 인사를 듣고 화난 대낮에 갑자기 좋은 밤? 즐거운 비행? 무슨 인사가 저래? 하고 당황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규현 씨가 지금 우리 셋과 청취자분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은 왜 밤인지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우선 저희가 오늘 진행할 라디오의 주제가 될 책 야간 비행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우리의 목적지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야간 비행은 생텍쥐페리의 두 번째 소설로 항공우편 조종사와 아르헨티나 항공우편회사의 관리직으로서 일했던 작가 생텍쥐페리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비행하는 조종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불합리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책이죠. 책 야간 비행의 전체적인 배경이 한밤인 만큼 오늘만큼은 우리 모두 야간 비행하는 조종사가 되어 비행하자는 취지로 좋은 밤입니다. 인사드렸습니다. 저희는 지금 파비행 조종사의 비행운을 좇아 삶의 종착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띠 꼭 매주시고 안내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이 탑승하신 야간 자율학습호는 현재 삶의 종착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호는 경유지인 암흑의 콘크리트, 빛의 우물, 폐허의 왕국을 거쳐갈 예정입니다. 새 경유지를 거치며 우리는 목적지로 천천히 나아갈 겁니다. 비행의 목적을 말씀드렸던가요? 삶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후로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며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조금이나마 풀고자 이 비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의 비행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파비행 조종사의 마지막 야간 비행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파비행의 비행 과정에는 크게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항공우편국의 국장인 리비에르, 감독관인 로비노, 조종사 파비행들이 바로 그들이죠. 항공우편회사의 책임자 리비에르는 철도나 선박 등 다른 운송수단과 경쟁하여 이기기 위해 야간 비행을 강행합니다. 악천후를 예측하기 힘들어 위험한 만큼 리비에르는 직원들과 승무원 관리에 더욱 엄격합니다. 파비행 조종사는 리비에르의 지시를 따라 파타고니아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우편물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조용히 난 뒤 급작스레 찾아온 태풍 속에 말려듭니다. 결국 비행에 나선 파비행은 실종되고 말죠. 승객 여러분, 야간 자율학습호는 현재 첫 번째 경유지인 암흑의 콘크리트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겪었던 절망이 자욱한 비행운으로 남아있군요. 깜깜한 어둠 속 무선사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자 파비행은 모르겠다 라고 답하며 그저 나침반만 보며 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착륙할 수 있는 모든 지역의 기후 상황을 확인하지만 하나같이 폭풍우 속에 있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파비행은 어두운 밤하늘 가운데서 자신이 추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던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비행은 파비행의 삶이자 즐거움이었습니다. 목숨이 걸린 비행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늘 제 집같이 느끼며 비행 동안 그를 묵묵히 지켜봐 주었던 하늘이 한순간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깜깜한 어둠이 되어버린 거니까요. 태희 씨 이야기를 듣고 보니 파비행의 비행은 우리 삶과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빛나던 순간들이 어느 순간 암전되는 아찔한 경험을 많이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요. 우리는 파비행의 폭풍우 속 야간 비행과 리비에르의 최선의 지시 가운데서 그들의 위급한 상황만큼 마음을 깊이 울리는 많은 문장들을 찾아낼 수 있었죠. 태희 씨의 비행에 가장 큰 바람을 불어넣어준 구절은 뭔가요? 저는 리비에르의 심리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며 문장들을 읽었어요. 파비행의 야간 비행을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내고자 파비행 하나의 위험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가 소수의 희생으로 다리를 만든 과정과 자신의 지시를 견주는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인간의 목숨이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해도 우리는 늘 생명보다 더 존귀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하지 않는가? 만약에 진짜로 그런 게 존재한다면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라는 구절이 그런 그의 생각을 잘 담고 있었어요. 극중 리비에르는 일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인물이었죠. 야간 비행이 무척이나 위험한 일을 잘 알고 있음에도 조종사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자신의 행동은 정말 무엇을 위해서인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네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야간 자율학습호는 두 번째 경유지인 빛의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까지 지나왔던 상공과 그 높이가 조금 다르네요. 한층 더 높이 올라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던 파비행은 어두운 밤하늘에서 밝은 빛 한 줌을 발견하고 그곳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앞에 밝은 세상이 펼쳐졌고 그의 비행기와 온몸에서는 빛이 나는 게 느껴졌죠. 구름 아래 달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비행은 길을 잃었기에 반짝거리는 밤하늘을 지나는 것을 그저 아름답다고 느끼며 동시에 광활한 하늘이 제 속에 갇힌 죄수, 즉 자신을 잠시 꽃길 속에 걷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신을 죄수라고 생각했을까요? 밤하늘이 희망없는 공간인 걸 인지한 게 아닐까요? 당장의 빛에 둘러싸여 안전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 공간에서 주는 안정감을 그대로 믿기에는 현재 자신이 너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안 거죠. 아영 씨의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당시 함께 비행한 게 아니니 아무도 그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상승했다가 추락하는 걸 반복하는 게 그가 일생 동안 해왔던 비행이니 잠시의 빛을 봤다고 그의 완전한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맞아요. 휘발유가 다 떨어져 가고 있었음을 눈치챘을 겁니다. 그 적은 내용물이 전부 증발해버리면 땅 위에 추락하여 산산조각이 나리라는 것도요. 가장 빛나는 순간에 끝없는 암흑을 생각했을 그의 심정이 상상이 가지 않아요. 승객 여러분, 야간 자율학습호가 마지막 경유지인 폐허의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엇나가거나 일그러져도 얇게 이어져가는 비행운이 어두운 구름 속으로 자취를 완전히 감췄네요. 파비행 조종사가 사라지기 전 항공국에 남겼다는 말이 기억납니다. 우린 지금 하강 중이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 상공에서 실종된 그는 늘 엄격하고 의무와 규칙을 준수하던 리비에르의 딜레마를 절정까지 이끕니다. 파비앙이 비행에서 돌아올 시간에 전화를 걸어 남편의 안위를 묻는 파비앙의 아내에게 리비에르는 제대로 답해주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아내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네요. 집에 가면 다시 보게 될 그 램프와 준비된 저녁 식사와 꽃들.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녀는 남편을 밤하늘에게서 빼앗겼습니다. 자신의 온 삶이었던 하늘의 삶을 뺏긴 남편, 그리고 기다림이 삶이었던 일상에 더는 필요 없어진 기다림을 평생 지속할 아내.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잃은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후 야간 비행이 중지될 거란 소문이 돌지만 리비에르는 끝까지 야간 비행을 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조종사들은 사라진 파비행을 추모한 뒤 다시 한번 그들의 비행기를 띄웁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까만 밤에 자신들을 다시 내던집니다. 온몸으로요. 야간 비행의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승리니, 패배니 이런 말들은 아무 의미도 없다. 생명이란 더 값지고 더 단순한 것이다. 리비에르가 겪은 패배는 어쩌면 진정한 승리에 가까워지는 하나의 약속일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진하는 일뿐이다. 리비에르는 그의 엄한 시선 아래 고개를 숙인 사무원들 사이를 지나 천천히 걸어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위대한 리비에르, 고된 승리를 짊어진 승리자 리비에르였다. 와, 작가는 리비에르 승리자라고 표현했네요. 파비행의 실종은 단순한 실패일 뿐이고 이를 토대로 진정한 승리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말도 파비행과 그의 동료 아내 입장을 생각해봤을 땐 너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한 입장이에요. 파비행의 희생이 있었기에 다음으로 야간 비행을 할 조종사들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리비에르는 앞으로 더 나은 지시를 내릴 수 있겠죠.
리비에르는 그게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리비에르의 생각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 태희 씨가 말씀해 주실래요? 네. 리비에르는 파비행의 실종 이후 문득 페루에 있는 고대 잉카족의 태양신 신전을 떠올립니다. 그는 군중에게 강제로 자신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신전을 짓게 한 지도자가 신전을 지을 때 드는 인간의 고통을 동정하지는 않아도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무한한 애도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정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모래더미에 파묻혀 사라진 종족의 소멸을 말입니다. 그리하여 사막이 결코 삼켜버릴 수 없는 높디 높은 돌기둥이라도 세우기 위해 군중들을 산으로 이끌었던 것이라고는 생각하는 리비에르의 생각이 드러나 있죠. 저는 인간은 살아가면서 각자 행복의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행복이던 평화던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벽돌의 재료는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성전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늙음과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람들은 늙음과 죽음을 기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비에르의 생각처럼 우리는 생명보다 존귀한 무언가에 끌려 항상 행동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경미하고 미미해서 죽음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상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간 이방인으로서 사람들의 기억에 서서히 지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칩니다. 잉카족은 자신들의 죽음이 기억되지 못할 바에는 각인을 시키는 편을 택합니다. 나는 이런 것을 했고 이런 것을 만들었으며 이런 삶을 살아왔다. 나의 황금 성전을 깨부수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증명하기 위해 나는 끊임없이 발악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요. 우리가 잉카족을 개별로서 기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잉카족이라는 전체의 단위로 기억하죠. 이마저도 그들의 유적이 세월에 풍화되고 모래 속에 파묻혔다면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영영 알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 돌기둥을 세우고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리비에르가 떠올린 잉카족의 신전이 그걸 잘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삶과 야간 비행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책 야간 비행은 우리의 삶과 야간 비행이 닮은 구석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파비행이 될 수도 리비에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광활한 밤하늘에서 우리는 끝없이 추락하는 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미래를 몰라 불안해도 순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책임자가 될 수도 있죠. 네. 삶의 매 순간 우리는 위험을 마주하고 그 과정에서 실패를 발판 삼아 성공을 이끌어 나가죠.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이 모두 야간 비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모두의 비행운은 끊김없이 이어져 또 다른 누군가의 지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파비행의 비비행으로 쫓았듯 현대 사람들이 고대 잉카족의 태양신 신전을 보며 그들이 그곳에 있었음을 느끼듯 우리의 흔적을 그렇게 남겼으면 합니다. 승객 여러분이 탑승하신 야간 자유롭 학습호는 곧 착륙합니다. 오랜 비행 지치셨을 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의 비행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비행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막막할 때 그 갈피를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안전벨트를 풀거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노래 야간 비행 띄워드리면서 비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야간 자율학습호의 기정 조아영, 김태희, 김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